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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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4등 확인합니다. 300. 네, 이 대사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주택복권 추첨을 앞두고 외치는 신호였는데요. 첫 회 1등 당첨금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시민 아파트 18평형을 7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궐 같은 집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시간이 흘러 주택복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파트는 복권에 비유돼 왔습니다. 복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청약을 신청하고 또 당첨만 됐다 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 청약 시장의 법칙이 점점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경제 이야기 플러스 Y입니다. 요즘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 보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분양만 받으면 어느 정도 차익이 보장되던 그런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달라진 아파트 청약 시장의 법칙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한마디로 이 로또 청약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올해 들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로또 수준의 차익은커녕 인근 집값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반 분양가 추정치가 공개된 서대문구 홍제 3구역 재건축 아파트를 예로 들면요. 이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5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면적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3억 원을 넘은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강남이 아닌 강북에서 15억 원을 넘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집값보다 분양가가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분양가가 오른 이유를 다들 이 공사비 상승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그 얘기는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홍제 3구역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면요. 시공사가 지금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기존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평당 3천만 원이던 공사비도 일반 분양가도 4,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기존 공사비는 지난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가격이었고요. 지금은 2024년하고도 반이 지난 상황입니다. 통상 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기타 경비로 나누는데요. 재료비 중에서 이제 시멘트는 40% 넘게 뛰었고 또 시멘트 가격과 연계되는 레미콘 가격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또 골재도 같은 기간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노무비도 지금 50% 뛰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의 거의 85%를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 인상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일단 공사비가 올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홍제 3구역 사례를 볼 때 평당 공사비는 270만 원이 올랐는데 이 분양가는 1,2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양가 구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는 이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쳐서 책정이 됩니다. 이제 택지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땅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사비입니다. 네. 그리고 가산비가 말 그대로 추가 비용, 즉 택지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공사비는 시공사가 지어주는 모든 면적, 즉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분양가라는 건 실제 분양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면적보다는 좁은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공급 면적으로 환산한 공사비를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면적 기준을 다르게 보는 겁니까? 오히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방이나 주방, 화장실 같은 이런 내부만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사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나아가 지하 주차장이나 단지 내 공원까지 전부 지어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면적들을 합해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서도 이제 내가 직접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뭐 아파트 한 동, 그 중에서도 한 층의 일부일 겁니다. 따라서 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제한된 면적에 대한 비용을 좀 분양가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계약 면적 기준으로는 평당 공사비가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270만 원 오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 면적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공사비는 940만 원에서 지금 1,42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뛴 겁니다. 그렇게 따져도 이제 공사비는 500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분양가 1,200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공사비는 지금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정비사업장은 이제 보통 낡은 집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또 뭐 이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사비는 따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걸 기타 공사비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이자 같은 뭐 이제 금융비용 그리고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붙는 각종 경비도 있습니다. 이런 경비와 기타 공사비를 모두 추가 사업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평당 20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의 합이 평당 700만 원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져보면 이 전체 분양가 상승분 1,200만 원 중에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700만 원 올랐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오른 겁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또 잠깐 홍제 3구역 같은 정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택 사업을 할 때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땅 주인이고 시공사는 건설사입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이 시행사, 땅 주인이 바로 조합이겠죠. 조합은 시공사에게 새 아파트를 지어달라면서 뭐 이제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을 하고 대신 그렇게 재건축으로 늘어난 세대수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마진을 남깁니다. 아까 이제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의 합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땅값은 제가 내역을 살펴본 결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시설 공사비를 건축비라고 보고 또 이제 기타 공사비와 추가 사업비 그리고 조합 마진을 가산비라고 봤을 때 나머지 500만 원은 조합 마진 상승분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조합 마진이 뭐 평당 이제 500만 원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사비 관련 지출은 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조합원들의 차이까지 줄어든 셈입니다. 결국 이제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늘면서 이 직간접적으로 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양가가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가격이라는 게 한번 오른 공사비는 이제 계속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당연히 이제 분양가도 덩달아 뛰겠죠. 따라서 청약 시장도 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수요보다는 정말 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오늘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전히 로또 아파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2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까? 네, 말씀하신 단지가 이제 그 유명했던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였는데요. 그렇게 뭐 시세 차익이 높다고 해서 이제 뭐 청약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불었던 단지들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보시면 거의 강남이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로 묶였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분양가 상단을 제한해서 기존 집값이 분양가보다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강남 3구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가 규제도 거의 풀린 상황입니다. 결국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플러스 Y 방서후 기자였습니다.